결정했어. 올 하반기 부동산은 전 상승에 걸겠습니다. 올인. 이거 내가 다 주셔야 돼? 안녕하십니까. 5분 투자로 10억을 벌어보자. 직방TV 투자의 신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이제 7월이죠. 7월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의 첫 달인데 오늘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내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반기 전망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이슈가 떴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벤트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와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금 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내는 이자가 감소하니까 잘 버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분들이 뭐 이자나 보유세 때문에 뭐 부동산을 움직이고 그러신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수요자들도 자금 여력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버틸 체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탄탄한 주택가격 지지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 하락세를 보면은 서울과 이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소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공급이 좀 제한적인 지역을 빼고는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 제한된 지역은 일단 전남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순천은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광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공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인 지역들 빼고는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 상승이다 하락이다 말하기가 그렇고요. 갈아타기 수요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하고 지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의 같은 동 단지들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의 어느 동인데 이 동에서도 어떤 단지는 가격이 더 오르고 호가가 올라가는 반면 다른 아파트는 오히려 호가가 낮아지고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 움직임을 동반 상승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추격적인 매수나 뭐 상승세 확산 이런 것들은 아직 어불성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소비 심리가 높을 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태고요. 또 자본은 여전히 이 안전자산을 향하는 게 계속될 것입니다. 즉 갈아타기 수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증여도 계속적으로 증여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현재 시장 최근 보면은 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의 각 주요 지역 단지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마포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슈가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도입이 되냐 마냐인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도입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달부터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하반기 분양 물량이 꽤 많이 대기 중이거든요. 그럼 이 단지들이 다 로또 단지로 탈바꿈되는 거고 기존 아파트 시장도 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긴 시간 가야 되니까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거래량 제한된 상태로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또 나오면은 또 거래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또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전세가가 내려가서 지금 보합 상태에 있죠. 그리고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50%대니까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매매가 아닌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무주택자분들이 기회가 열렸는데 이걸 잡지 못하고 전세로 돌리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이고요. 오늘 또 직방TV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50%대밖에 안 되니까 많이 벌어진 전세가율. 여기서 더 추락할까? 자, 일단 올 하반기에 강동구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죠. 내년까지 하면 뭐 3만 8천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입주 물량 때문에 또 전세가는 하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 큰 기회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피크로 찍었던 당시가 이제 16년 이 당시 17년 당시 이때가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최고 피크는 75%였는데 현재 이제 50%대로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보합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 상승을 예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했던 규제빨 그리고 입주 물량 때문에라도 이것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매매 지지는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하반기 시장은 전세가율은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장에? 일단은 전세가율이 벌어지면은 전세가 낮아졌잖아요. 전세가 더 낮아졌으면 매매가는 전세가율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요. 전세가가 올라가줘야 얘도 더 지지대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데 또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실거주 수요가 많고 투자 수요가 적은 단지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전세가율은 오히려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매매가는 위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시장의 힘이 그만큼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자, 이렇게 올 하반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서울 주택 시장이 전고가를 돌파를 할 거냐, 평균적인 전고가를 돌파할 거냐, 그리고 이 돌파를 하면 이제 3차 폭등이라고 얘기하는데 3차 폭등이 오는가입니다. 근데 앞선 규제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워낙 강력하거든요. 이건 뭐 양널검이라서 과거에도 이걸로 공급량이 급감했지만 뭐 가격도 휘청했습니다. 일단은 대형 가격은 빠지고 소형 주택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늘리는 다주택자 투자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을 더 사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금융 규제까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수요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폭등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 전세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그릴 확률이 높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봐도 이 다시 거래 절벽이 이어질 상황이 일단 매매보다는 이 임대차 시장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더 부지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보다는 저는 이제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갈아타기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로 인해서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이 공급이 풀리진 않아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공급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때리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밑으로 뚫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봐서 기회다 싶으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21년, 22년 보면은 이것들이 다시 양날검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노리시고 실거주한다면 우리가 5년, 10년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리 보시는 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보는 지역은 강동구예요.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 차례 또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또 하남까지 좀 멀리 보면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좀 싸게 전세 들어갈 수 있고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강동구를 눈여겨보시는 이유?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헬리오시티 봐요. 헬리오시티 봤을 때 전세가 떨어질 때 뭐라고 했어? 뭐 3억 간다고? 웃긴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일정 가격대까지 갔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이 송파라는 수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동대문구 전세가보다도 밑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몰렸을 때 주변 지역까지 생각을 해서 전세가의 그 내려가는 하방 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길 꼭 들어가야겠다 싶으면은 적정선에서 침투를 해야지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날아가요. 바로 그 짧은 기간 상당간에 바로 6억대, 7억대 올라갔잖아요. 지금 괜찮은 거 하려면은 전세가가 뭐 8억인데 뭐 그 정도까지 치고 빠지고 전략. 하여튼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강동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거고 지금 올 하반기 보면은 일찍 들어오는 게 15,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거 들어왔을 때 기회 잘 포착해서 단지들이 다 우수한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회를 잡아서 전세든 뭐 매매든 간에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노려라.
제 채널 가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고 장기간적으로 여러분들 거주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매입하면은 투자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움츠릴 필요 없다. 너무 쫄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3기 신도시에 관해서 이 택지지구 지정이 10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땐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에 풀린 양이 1조가 넘게 풀려요. 1조 5천억 정도 풀린다고 보는데 이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은 어디 안 갑니다. 거의 그 주변 토지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고스란히 거의 오게 돼 있어요. 마땅한 투자처가 있나요? 주식도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올 하반기 전망이 이게 뭐 하락, 지금 보면 부동산 유튜브 보면은 폭락이다, 하락이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하고 뭐 무역 전쟁이나 또 금융 보복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조회수를 많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고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또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과 그리고 공급과 수요 그리고 심리 이런 모든 부분을 합했을 때는 저는 어차피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 정도로 하반기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남 재건축은 아마 이번 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은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강남에 새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 분은 또 하반기가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분양가 상한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시계 바늘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똑똑하게 판단하셔서 실거주 하실 거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부동산은 짧게 보셔도 5년입니다. 단기 투자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본다면 또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